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의 진실규명 차원에서 오늘 3차 청문회의 중요성이 있는데요. 1, 2차가 그랬듯이 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증인들로 인해서 진실의 퍼즐 좀처럼 맞춰지지 않고 있는데요. 자, 한편 오는 16일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이 친박계와 비박계가 사활을 건 당권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친박계의 당 윤리위원회 무력화 시도까지 벌어지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수요 스페셜 세 남자의 정치 수다에서 관련 주제로 다양한 의견 나눠봅니다. 네, 수요 스페셜 세 남자의 정치 수다 시작합니다. 폴리뉴스의 이강윤 논설위원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이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청문회, 오늘 이제 3차 청문회인데요. 지난주에 1, 2차가 있었고 오늘은 뭐 의료인들 주로 나와서 세월호 7시간 의혹 풀고 있는데 뭐 진행 중입니다만 한번 그래도 간단하게 이 평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위원님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남은 시간 동안 어떤 새로운 것을 밝혀낼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오병희 전 서울대병원장이 대질하겠다. 내가 가서 뭐 좀 사실이 아닌 건 바로 잡겠다 이래가지고 저녁 시간 아마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네. 그래도 가장 관심이었던 것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인데 그거의 실체 접근에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고요. 네. 수사권이 없는 청문회에서 이런 민감한 사안을 밝혀내리라고 크게 기대를 했던 것은 아니지요. 다만 대통령이 미용 관련 시술을 얼마나 자주인지는 모르지만 받아왔다. 뭐 이런 추측이 일부 사실로 확인은 됐어요. 뭐 피멍 입술가 아까 뭐 텔레비전으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팔자주름을 없애기 위한 많은 시술법으로 필러 뭔가를 이렇게 찔러 넣는다는 거죠. 필러 채워 넣는다. 그 과정에서 핏줄이 터져가지고 피멍이 들었다. 그랬다면은 누군가 시술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시술 받은 사람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시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다들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했느냐? 또 다른 제3의 인물이 있는 거냐? 아니면 오늘 출석한 사람 중에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냐? 그 정도로 논점은 좁혀졌다고 할 수 있겠죠. 굳이 의미를 붙여서 소득이나 수학을 찾는다면 그런 점에서 찾을 수 있겠고요. 무엇을 밝혀내면 되겠다. 이런 쟁점을 확실히 부각시키는 것만 해도 저는 뭐 평균점 이상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평균점 이상으로 보신다. 속 시원하진 않지만 이런 말씀 주셨고요. 이 소국장님. 오늘 보면 결국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뭐 전직 주치라든지 또 간호장교들이라든지 나와서 쭉 김영재 원장도 마찬가지고. 간호장교는 오늘 신보라 예비역 대위 한 명이 나왔고 조모 대위는 이제 조만간 온다고 하고. 5차 청문회죠. 22일 날 이제 출석할 예정으로 있는데 오늘 보면 세월호 사고 당일날 청와대를 방문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공통적으로들 다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어떤 시술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 당일날. 그리고 당일날이 아니어도 다른 날에도 뭐 대통령 얼굴 안면 관련된 시술을 한 적은 없다. 태반 주사를 맞은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주사 얘기를 했고 그 신보라 대위 같은 경우도 뭐 주사 처분을 한 적이 있지만 자기는 직원 대상으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저는 청문회에서 좀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른바 청와대의 그 의료 보안 시스템 이것이 상당히 무너져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김영재 원장이나 김상만 전 자문의가 공통적으로 인정한 것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자문의 인정을 받기도 전에 청와대에 프리패스로 들어가서 대통령을 진료했다. 소위 보안 손님이었다. 그렇습니다. 나 이 보안 손님이 맞다라고 김영재 원장도 인정을 하고 김상만 전 자문의도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뭐 쥐락펴락하고 들락달락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동안에 뭐 나오기도 했고 짐작도 했지만
이 의사들까지 또 김영재 원장 같은 경우는 뭐 부인까지 같이 데리고 네.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대통령의 경호 시스템이라든지 청와대의 이러한 이 대통령 건강 관련된 시스템 뭐 전반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허술했구나. 구멍이 네. 송송 뚫렸구나. 시스템이 무너졌구나. 이런 부분들을 오늘 확인했다라는 그런 이제 성과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대통령이 오늘 공개된 그 한 언론이 공개한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일보에 실렸죠? 예, 한국일보가 2014년 5월 달 했던 그리고 2014년 1월 달 등등 해서 그 대통령 얼굴에 어떤 주사바늘 자국 그리고 피멍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좀 시술을 한 것 같다라고들 많이 얘기도 했는데 네. 내가 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누가 했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대통령의 혈액을 김상만 자문위가 내가 검사했다. 네. 얘기했는데 검사는 한 사람은 있지만 또 뽑은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누가 뽑은 거냐 이것도. 그럼 네. 미국에 있는 조대위가 뽑은 거냐. 시술도 조대위가 한 거냐. 뭐 하여튼 여전히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과 관련된 의혹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특검에서 좀 수사를 철저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소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청문회를 쭉 지켜보니까요. 김영재 원장 말이에요. 네. 자, 뭐 의원이 질문하는데 진료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피부 트러블을 호소해서 들어갔다. 그게 뭐 문진이라고 본인은 표현하던데 문진이든 진료든 치료든 뭐 뭔가 이제 의료적인 문제 때문에 의사니까 들어갔을 거고요. 그게 부인이 같이 갔다. 그 대목이 참 왜 갔냐 그랬더니 뭐 색조 화장품 관련이다 그러는데 아니 청와대에 전 화장품 방문 판매가 되는지 처음 알았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오늘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잖아요. 네. 그 정말 넌센스한 게 대통령은 딱 하나 주치의가 있죠. 네. 의무실장 말고 청와대에 있는 그 의무실장을 관리하는 의사 말고 군인 신분의 의사 말고 주치의가 있는데 문제의 그 서창석 주치의가 주치의로 있는 동안 대통령을 직접 진료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자문의라는 것은 주치의가 일테면 내과하면 네. 뭐 신경과나 무슨 부인과나 이런 데서는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네네. 서양하고는 워낙 촘촘히 나눠져 있으니까 전문의가 네, 그걸 들어가고. 어드바이스 해주기 위해서 이제 자문의 두는 건데 자문의이거나 자문의도 아닌 신분 김영재 씨가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자문의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이 사람들은 뭐 보안 손님이라고 그래서 프리패스로 낮이고 밤이고 들라들으면서 부인하고 함께 가서 뭐 화장도 코치하고 뭐 이런다는데 정작 법적인 신분인 대통령 주치의는 대통령을 한 번도 진료한 적이 없다. 이거 넌센스 아닙니까? 네. 마치 뭐 청와대 주요 수석들이 뭐 조윤선 정무수석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11달 11개월 있는 동안 대통령 대면 보고 한 번도 없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역대 주치의들의 증언을 쭉 보니까요. 이 전문의가 전공의, 이 전문의 거기에 따라서 자문의가 들어가긴 하는데 반드시 주치의 배석하에 뭐 의료 행위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번엔 그게 다 그냥 무의로 돌아가는 매뉴얼이 없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뭐 무력화돼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뭘 의료 관련이든 국사 뭐 국무회의든 수석비서관 회의든 하나의 원칙이 없었다는 게 네. 지금 공히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보면은 의무실장이나 주치의가 우리가 이제 사진상으로 대통령의 오늘 얼굴에 그 한국일보가 보도한 걸 보면 네. 그 어떤 피멍 비슷한 그 자국이라든지 주사 받을 자국 같은 경우 마치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기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문장을 딱 보면 문장에 벌써 이 문장의 오류부터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네네. 직업병이죠, 일종의. 그러면 의무실장이나 주치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딱 보면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뭐 그런 주사바늘 자국이나 피멍 비슷한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금방 눈에 들어올 것 같은데 오늘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라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네. 야, 이런 것을 보면은 그럼 대통령이 정말 이제 그런 어떤 시술을 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 여러 가지 나타난 정황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그런 것을 책임져야 될 주치의나 의무실장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됐어도 문제고 또 그게 아니라고 해도 문제고 이게 다 전부 다 문제인 상황이죠 지금 보면. 그 사진을 이제 의원이 보여주면서 질의를 했더니 김영재 원장이
오전에는 이게 필러 시술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또 나중에는 말을 번복하더라고요. 예. 경솔하게 이야기한 것 같다. 아닐 수도 있다. 혹은 뭐 이 잔주름이 있는 걸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바꾸던데. 뭐 하긴 나름인데 사실 뭐 100%다라고 네. 뭐 누구도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경험으로 봤을 때 이거인 것 같다라고 이제 필러 저기를 한 것 같다라고 오전에 얘기를 했는데 오후에는 뭐 그러면 예를 들면 양쪽을 다 해야 되는데 한쪽에만 그런 게 좀 나타났고 그 뒤에는 그럼 주름이 없어져야 되는데 좀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해서 또 혹시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어떤 건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이 딱 상식적으로 그런 사진을 봤을 때는 뭔가 어쨌든 좀 시술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 건 뭐 당연하죠. 만약에 시술이 아니면 말이죠. 이게 주사멍이 아니면 이게 부상인 건데 더 대통령의 안면 부상에 대해서 의무실이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그리고 통상 그럴 경우에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거의 노타임으로 네.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저도 그 장면을 봤었는데 김영재 원장이 딱 보자마자 저거 필러 같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뭔가 이제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가 오후에 진술을 바꾼 것 같은데 네. 전 본질적으로는 그 자기 도망갈 구멍은 확보하면서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세상에 해당 안 되는 건 없겠죠. 나중에는 그렇게 번복이 됐습니다만 그 얘기에는 자신은 아니다. 자신은 이 멍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예. 그래서 영업을 하러 나왔나? 청문회 이런 생각도 들던데. 그 다른 태도가 의사 좀 문제가 됐죠 오늘. 뭐 씹지 마라, 씹는 듯이 보인다, 뭐 이런 네. 말 하도 많은 질문을 당하고 하니까 뭐 좀 긴장도 하긴 했겠습니다만은 조금 뭐 좀 공손하고 겸손해 보이지 않는 점은 좀 있긴 있었고요. 네. 그 한국말을 좀 자유자재로 구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싶어서 짜증이 나던데 네. 진료라고 하면 꼭 무슨 메스나 뭘 들고 뭘 해야만 진료입니까? 네. 그래서 의사가 불편한 사람에게 얘기를 들어주고 뭔가 살피고 문진을 하건 촉진을 하건 하다못해 뭐 안색을 살피는 것도 넓은 의미의 진료인데 네. 진료는 안 했다고? 보고 있는 저도 참 답답한 게 그럼 뭐 했어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답답했습니다. 한국말들이 다 서투릅니다. 그 대통령의 혈액 검사 같은 것도 일단 뭐 김상만 전 자문위는 검사를 본인이 했다. 권했고 내가 검사를 했다. 근데 혈액을 그럼 누가 뽑아서 누가 가져왔는가? 가져왔는가 부분은 이영선 행정관이 가져왔다고 얘기를 그랬죠? 했죠. 네. 근데 그럼 누가 뽑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출석한 증인들 누구도 내가 뽑았다 아니면 누가 뽑는 걸 내가 봤다. 뭐 아무런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오늘 네. 출석한 분들이 누군가는 그걸 봤어야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 입회를 해서 네. 봤어야 정상이고 아니면 직접 뭐 본인들이 뽑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뽑은 사람도 없고 야 그렇다면은 이 대통령과 관련된 이 의료적인 부분들 혹시 정말 만에 하나 그런 경우에 어떤 쇼크가 온다든지 만에 하나 경호적인 측면에서 혹시 이제 그런 필러 수술 같은 걸 했다면 뭐 마취를 좀 한다든지 이랬을 때 어떤 국가적인 어떤 위기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경호실장이라든지 뭐 의무실장이나 주치,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런 정도 사람들은 최소한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중요한 의료 행위를 하게 되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보면 뭐 국무총리나 비서실장은 둘째치고 가까이 있는 주치나 의무실장 이런 쪽도 전혀 몰랐다. 이런 부분들을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그러니까 우리가 늘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 기밀인데 그게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혈액이 주치의 시스템을 통해서 정상적으로가 아니라 몰래 체혈이 돼서 몰래 전달이 돼서 비선 의사가 검사를 했다. 면역체계 이 검사를 한 것이다. 이 와중에 지금 또 이 전 KBS 부산 총국장인가요? 네. 지금 뭐 이 저 대통령이 불치병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데 만에 하나 그게 사실이라면 이걸 주치의가 모르고 밖에서 돌아다니면 이게 되는 일이냐 싶은 거죠. 어처구니가 없죠. 저도 그거 읽어봤고 그래서 청문회장의 모 위원에게 문자 메시지로 제보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럴 때 또 오후에 질문도 하고 그러던데 저는 KBS 전 부산 총국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팩트,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사람은 그런 다분히 좀 정치적이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을
대통령이 심각한 질병 상태에 있으니까 좀 그만 괴롭히자라는 건데 만약에 그 병명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은 그걸 어떻게 취득했는지도 대단히 의아스럽고 네. 그런데 오늘 착석한 의료진들의 공통된 진술 중에 하나는 설령 부신 기능이 뭐더라? 저하됐다 하더라도 부신 피질 뭐 등등등 해서 그게 저하됐다 하더라도 그 노화에 따르는 네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던데 그게 그렇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건 또 아니라고 네.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태반 주사도 2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고 맞은 것은 청와대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 점점 값이 어려워져요. 얼마냐 이런 걸 묻는 좀 한심한 의원도 있더군요. 누가 지금 그 주사제가 얼마인지 납입 원가 알아보려고 오늘 청문회 열었습니까? 네. 오늘 보면 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동안에 청와대 조리사 증언 네네. 그리고 미용실 그 정아무개 원장 오후에 들어갔다 나온 그리고 오늘 그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의 증언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세월호 사고 당일날 대통령이 어떤 이 시술을 받았을 가능성 네. 이런 것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높지 같다. 않다.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혼자 점심에 식사를 하고 김장수 실장 보고 이런 거 보면 2시 30분쯤 넘어서 또 관련된 보고들이 이루어지고 오전에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오전에 있었고 그리고 미용실 원장이 3시 22분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4시 한 37분까지 몸을 이따 나가고 그리고 5시 15분에 중대본을 대통령이 방문하고 이런 일정으로 본다면 돌아와서 6시 정시에 또 저녁 식사를 6시에 혼자 또 했어요. 저녁 식사에 하고 이런 흐름인데 그런 걸로 본다면 세월호 당일날 뭐 이런 미용 특별한 어떤 시술을 했을까 그 가능성 높지 않아 보이는데 그랬을 때도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면 왜 좀 더 이 적극적인 어떤 구조 지시라든지 뭐 긴급 대책회의라든지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휘를 하지 않았는가에 이제 그 문제가 많이 남는 건데 그래서 그렇죠. 일부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그날 뭐 그냥 관저에 그냥 있었다 머물고 있었다 그렇게도 보고 있던데 그렇게 밝혀진다고 해도 사실 국민들로서는 그날 네. 좀 참담한 거죠 사실은. 자, 뭐 이 이게 의료행 문제. 네. 10초만 시술을 했다고 해도 문제고 많이들 추측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안 했다고 해도 문제예요. 네. 안 하고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좋아. 평소에 집무실 본관 집무실에 나오는 네. 걸 별로 즐기지 않았다고 하니 어디서든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기능명과 지시와 명령과 정확한 판단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게 안 됐었잖아요. 네. 그럼 시술 때문에 안 했다 그러면은 하이 참 한숨 쉬면 될 일인데 시술도 아니었다 그러면 그럼 뭐냐 이 말이 또 오늘 나오죠. 3차 의료청문회 사실은 좀 이 국민들 머리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좀 시원한 뭔가가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3부. 이 수요 스페셜이죠. 새 남자의 정치 수다. 지금까지 이 폴리뉴스 이강윤 논설위원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주유소 할인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꼭 비교해보세요. 가격도 혜택도 SK 렌터카에서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홍진경입니다. 똑 부러지는 고객 관리는 사업 성공의 지름길이죠. 그래서 전 KT 통화 매니저를 써요. 사무실로 전화가 오면 고객 이름은 물론 회사명과 거래 내역까지 다 확인하고 받을 수 있거든요. 고객 관리의 모든 것 KT 통화 매니저 KT. 눈이 내릴 것이다. 길은 얼어붙을 것이다. 누군가에겐 겨울이라 불리는 이 계절이 당신에게는 콰트로 시즌이 된다. 12월 한 달간 아우디 차량을 신규 구매하는 모든 고객님께 아우디에서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아우디 공식 전시장에서 확인하세요. 오염된 공기를 흡입합니다. 360도
사방에서 순수한 공기를 내보냅니다. 멈춰있지 않고 움직이며 구석구석 더 멀리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하이든과 슈베르트가 합창단 선후배인 동네 비엔나. 아인슈타인이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던 동네 취리히. 천재들은 왜 이 도시에 푹 빠졌던 걸까? 유럽마저 반해버린 유럽. 대한항공 비엔나 취리히 주 3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캐리언에 푹 빠진 우리 서해는 902번을 제일 좋아해요. 폰으로만 보던 캐리언인데 이젠 TV로 크게 보고 또 친구들이랑 함께 보니까 전보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이런 채널 정말 고맙죠. 유튜브를 TV로 크게 쉽게 함께 유플러스 TV 가입 문의 101.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